자, 이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? 이게 2018년 7월 한 2, 3년 전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. 한 남성이 이제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시멘트 공장 인근에 주차를 했습니다. 이 승용차를 주차했는데 일을 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앞뒤로 뭔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. 한쪽에는 이 1m가 넘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었고 한쪽에는 굴삭기 부품이 바짝 붙은 채로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 앞뒤에 물건을 치우지 않고 운전을 잘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게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실패를 했고 이후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2명과 함께 이 앞뒤에 있는 장애물을 옮겨 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거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. 결국 새벽 시간대까지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 돌아갔고 다음 날 아침에야 이 구조물이 치워져 있었는데요. 이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이 굴삭기 운전자가 저런 일을 했던 걸로 이제 들어가 놨습니다. 평소 저 자리가 자신의 굴삭기를 두던 곳이었는데 다른 차가 돼 있으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앞뒤로 저런 물건을 이제 놨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연락처라도 뒀으면은 전화를 해서 지금 좀 빼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연락처도 없는 상황이라서 물건도 차도 빼지 못하고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일종의 보복 주차네요. 그죠? 네네. 사실 보복 주차하는 모습 보면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원하다, 사이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주차 공간이 개인 공간, 즉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의 아파트 내부 규정이나 내부 지역이라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대법원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저 앞뒤로 장애물을 놔서 차가 빠져나가지 않게 한 그 굴삭기 차주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는데 좀 애매하죠. 예. 업무방해죄 아닌가? 어떤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닌가?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물손괴가 우리가 부수거나 손괴하거나 감추는 거, 은닉 이런 걸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로 보긴 하는데요.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. 손괴, 은닉, 기타의 방법으로 그 재물을 일시에 그 효용을 해했을 때 성립합니다. 이 가장 중요한 부분.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. 일단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이것만 치우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도 주장을 했고 차주인 자신이 치웠기 때문에 이 승용차 운행은 결국에는 본인이 무언가 노력을 들여서 비용을 지출해서 이걸 치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본인이 주차를 처음부터 허가를 받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. 그 외에도 나에게 직접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. 이런 사정을 비춰보면 나는 재물손괴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. 자, 그래서 1심 재판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네, 1심 재판부는 이 굴삭기 운전자, 피고인이죠. 피고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. 앞뒤로 그런 물건을 설치했다고 해서 오갈 수 없게 된 그 승용차의 어떤 형상이나 여기서 이번 재판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결국 저렇게 2심에서 보복 주차 재물손괴 맞다. 이렇게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거죠. 그렇죠. 1심에서는 일시적 효용을 해야 하는 것, 이 효용을 해야 한 거를 보긴 어렵다고 해서 무죄가 됐었어요. 2심이 되니까 검찰이 상당히 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재물손괴라는 이 표현부터가 일단 뭔가 그 재물에 뭔가 손상이 가고 뭔가 망가져야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법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. 재물 손괴 등죄예요. 그러니까 등에 아까 말씀했던 은닉 이게 재물인데 이걸 누가 모르게 숨겨놔도 이게 재물 손괴죄가 되는 거고 그 보통 우리가 이렇게 호스 같은 거 갈 때 호스를 이렇게 밟으면 물이 일시적으로 안 나가잖아요. 그 일시적으로 그 호스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일시 효용 상실로 봐서 손괴. 호스. 예, 호스. 예, 예, 호스. 저는 호수라 그래서 왜 호수를 왜 밟지? 저는 죄송합니다. 호스. 예.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아마 보복 주차와 관련돼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좀 엄중하게 이 행위를 조금 이렇게 처벌하겠다. 야, 지금 불법 주차 당당히 하라고 판 깔아주는 거냐? 이제 주차선 2개 물고 있어도 되겠네. 이렇게 약간 조금 이 2심 그리고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약간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재물 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는 이 업무방해죄 또 이거 아니면 업무방해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재물 손괴로 일단 하는 게 효용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이
잘못됐다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보면은 이게 요즘에 그 민원 신고가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불법 주차한 차량들 그 지자체에서 만든 국가에서 만든 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신고를 해서 해결해야지 이게 직접 내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선상에서의 얘기인데, 그러니까 뭐 보배드림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뭐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잖아요. 이렇게 막 무슨 외제 차량 뭐 이렇게 주차 이상하게 한 차량 뭐 그렇죠. 가로막고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아유 통쾌하다 이렇게 또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,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저게 처벌될 수 있는 처벌될 거. 수가 있는 어. 거죠. 예. 저렇게 되면 이제 저게 손괴죄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죠. 어허. 뭐 분명히 시원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차 공간은 좁고 차량은 많을 때 그 주차를 하시는 차주들께서 좀 이렇게 양보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으면 차 그냥 쿵 대고 나오면 되는데, 안 되면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붙이고 오른쪽으로 붙이고 이러시면 되는데,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반대편의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예.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됐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되노니 내가 이걸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보복 주차를 하시는데, 이 모든 것들이 더불어 사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. 이런 거 보시고 조금 주차하실 때 귀찮더라도 한 2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차선에 잘 맞추어서 되면 이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